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틀프 에듀 448회 총평을 맡게 된 서민지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시험 어떠셨나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전 회차랑 조금 비슷하거나 시제에서 약간 당황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 숫자 맞추기로 충분히 적용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리스닝에서 아마 어렵게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훨씬 좀 어려워지기도 했지만 이번에 소재 자체도요. 파트 1에서 갑자기 astronomy 이런 식의 eclipse 이런 단어가 등장하자마자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는 단어거나 외우지 않았던 분야라면 당황스러워서 조금 멘탈을 잡기 힘들었을 파트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보면 그래머는 일단은 3.5에서 4.5 사이 이렇게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셨을 분들은 아마 시제 부분에서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나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패턴적으로 기억해야 될 부분들, 상황적인 단서들이 조금 필요했는데 그 부분을 캐치 못했더라면 조금 이번에 한두 개쯤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 회차랑 비교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봤고요.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4.5예요. 최근 들어서 지난 회차든 이번 회차든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2021년 내내 그래도 거의 시험을 응시해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건 그래도 중간중간에 쉬운 회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만큼이나 그런 쉬운 회차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리스닝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스닝을 조금 더 그래도 2파트 공부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3파트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런 분들께서는 조금 전략도 잘 짜고 지텔프에 맞춰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독해도 어려웠다라는 반응이 되게 많았어요. 함정 문제가 저번보다는 좀 적은 것 같았더라도 여러분들 키워드나 이런 해석적인 부분에서 어려웠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문법부터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시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3번 문제부터 2번 문제였죠. 여러분들이 단서를 과연 잘 잡았을까 되게 좀 걱정을 했는데요. 어쨌든 단서를 잡든 잡지 않든 뒤에 확실한 단서가 나오는 경우에는 선택지에 그 확실한 단서가 후에 출제되었던 거 그거 소거를 해주시면 되죠. 일단 2번의 정답은요. 미래 진행이었습니다. 단서는 starting next semester 이 등장해요. 그래서 starting 그 다음에 뭐뭐를 시작해서 라는 표현으로 beginning 그 다음에 시점 이런 식으로 등장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미래의 단서구나 라고 하는 거를 캐치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푸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번은 미래 진행형이 정답이었다. 이거를 가지고 아마 현재 진행인지 미래 진행인지 현재 완료 진행인지 미래 완료 진행인지 고민하시던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뒤에 확실한 현재 완료 단서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진행은 좀 후반부에 있었거든요. 24번인가? 이게 now라고 하는 게 너무 확실하게 등장했기 때문에 현재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 과거 진행은 기존의 패턴 그대로죠. when이 등장하고 과거가 등장해서 was, were, 그 다음에 ing 형태가 정답이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진행형은 13번이에요. 13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단서들이 조금 헷갈렸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요. 앞에 부분에는요, 조금 과거 시제가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서부터 내가 지금까지 혼자 살았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키워드는 과거 완료 진행의 해석본이긴 했는데 어쨌든 현재 완료 진행형에서 앞부분은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였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현재 시제였고 그 다음에 for almost 50 years 이런 완료의 단서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바로 현재 완료를 해도 되지만 속어로 충분히 풀 수 있었던 선택지였던 것 같은데 아마 여기서 has been ing, had been ing 두 개가 공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시제에서 틀렸다 하신 분들은요. 정확하게 시제 공부를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 완료 진행 같은 경우에는요. 보스턴인가 B로 시작하는 지역으로 이사가는 그러한 소재였어요. 이사 갔고요. 그 이사 가기 전까지 그녀는 홀로 외롭게 살아오는 중이었었다. 그래서 어떠한 과거 시점까지 대과거에서부터 쭉 살아오는 중이었다.
그리고 나서 콤마가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누군가와 함께 살기 때문에 외롭지 않아, 괜찮아 이런 식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형인지 과거 완료 진행형인지 등으로 헷갈리게 출제했기 때문에 이번에 완료에서 조금 어렵게 출제되었다. 그리고 미래 패턴을 좀 추가적으로 기억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래 완료 진행형은 조금 이전에 출제되었던 거랑 똑같죠. 그래서 by the time, 그 다음에 for, 숫자, 기간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시제 부분을 여러분 꼭 숫자 맞추기 연습 잘 해주시고요. 단서를 제대로 외우지 않으면 숫자 맞추기 하면 싸그리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외울 때 정확하게 외우시길 바라겠고요. 관계사 같은 경우에는요. 둘 다 콤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which, 그 다음에 하나는 who 이렇게 예쁘게 정답이 되어서 이번에는 관계사 질문이 많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계사는 패턴대로 출제되었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준동사 같은 경우 처음부터 준동사가 나왔죠. 그런데 저도 이제 카페나 여러분들 블로그에 이미 올렸다시피 기존에 출제된 패턴, 동명사 패턴, 투부정사 패턴을 여러분들이 쭉 학습하시고 저는 또 이제 100제, 22제, 56제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거를 충분히 풀어주시면 이거 미스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준동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출제된 패턴들을 조금 분석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아무리 여러분들 기본서를 뒤져봐도 여기에 없는 어휘가 GTLF에서 준동사로 출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쓰는 어휘들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기본서에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기존에 출제된 패턴을 조금 미리 암기하시고 숙지하시고 가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리고 3대2로 출제된다는 거 잘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푸셨다면 아마 준동사에서 미스난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dislike, ing 정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맨 하단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risk ing 정말 많이 나왔던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anticipate ing 뭐뭐를 예상하다 이런 패턴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요. 맨 마지막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wanted, what she wanted 이런 식의 구조였던 것 같고요. was for him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사실 제가 그냥 패턴적으로 그냥 앞에 명사 있으면 투부정사 해라 이렇게 그냥 암기해도 된다. GTLF에서는 그렇게 적용해도 된다. 예의 상황은 동명사의 관용 표현 두 가지 have difficulty ing 그 다음에 be worth ing 이거 두 개 빼고는 그냥 명사 뒤에 투부정사 해라 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적용했어도 이 문제 ing 안 하고 투부정사로 맞추셨을 거고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 부사의 목적을 적용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should 생략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출제되었던 패턴 그대로 되었고 뭐 수동의 형태도 없었어요. 그냥 동사 원형으로 출제되었고요. insist, demand,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아마 suggest였던 것 같아요. recommend나 suggest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시제랑 관계사, 준동사, 동명사랑 투부정사 다 봤고요. 그 다음에 should 생략까지 봤죠. 그 다음에 남은 건 조동사랑 접속사, 접속 부사입니다. 그럼 이 연결사를 하나하나 해볼 건데요. 먼저 프리뷰에 관한 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접속 부사 유형이었는데요. 프리뷰라고 하는 건 트레일러라고 불린다 라는 키워드가 앞에 등장해요. 접속 부사는요. 이제 문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 빈칸이 있고 콤마 있고 또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 내용을 요약하고 뒷 내용을 요약해서 잘 어우러지게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 내용 요약을 하자면 프리뷰라고 하는 건 트레일러라고 불리는데 이 트레일러라고 하는 것은 왜 프리뷰가 트레일러라고 불리냐면 그것들은 원래 영화 뒤에 어떻게 보여준다? 원래 영화가 나온 이후에 방송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의미였어요. 그러면 트레일러가 왜 프리뷰가 트레일러라고 왜 불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쵸? 자, 그리고 뒤에 내용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것은 증명합니다. 어떻게 증명이 되었냐면 ineffective, 비효율적으로 지금 증명이 되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오디언스가 영화 보고 트레일러 안 보고 집에 가니까 이런 식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앞 내용과 뒷 내용을 연결을 하자면 가장 적절한 건 however가 되겠죠. 선택지 중에 뭐 in addition이나 therefore 등등도 있었지만 사실 이렇게 쭉 순접의 내용이 아니었고 트레일러라고 하는 건 이렇게 불리는데 사실 이거는 비효율적이야. 왜냐면 여기 사람들이 audience, 관객들이 그냥 보지도 않고 가버리거든. 이런 식의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결사 중에요. 여러분들 그 아울렛 등장하는 거 있죠. 아울렛 등장하는 건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울렛이 빅세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콤마가 있고 빈칸 콤마 이것도 접속 부사를 고르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결과 쇼퍼스들이 그러니까 아울렛에서 쇼핑을 할 쇼퍼들이 라인업 했다. 줄을 엄청 섰어요. 그래서 이거는 빅세일이 원인이 되고 그 결과 논리적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다. 그래서 뭐뭘 사기 위해서 세일 상품을 사기 위해 줄을 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as a result C번에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as a result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로 갈게요. 조동사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건 아마 planting 하는 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냐면 여기서 키워드는 legislation이라는 키워드였어요. 앞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무를 심는 것 자체가 법제화된 내용이 등장해요. 그리고 특별히 어디였냐면 필리핀에서 어떠한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legislation이라고 하는 건 약간 조금 더 의무성이 강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키워드가 등장한다면 should랑 must 중에는 당연히 must로 가셔야 돼요. 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조동사를 푸실 때 빈칸 주변만 읽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해석이 쉽더라도 분명히 그 앞문장에 단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should랑 must를 고민하게끔 하는 문제가 등장해요. 일반적으로 should랑 must 같이 있으면 사실 같이 예쁘게 소거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한두 번 정도는 should랑 must를 고민하게끔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요. 주변에 분명한 단서가 있습니다. 상황적인 단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어휘, legislation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제화시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답은 should보다는 must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should, must를 또 고민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적겠지만 조금 인지하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올린 조동사 영상에서도 should랑 must 함께 소거해도 되지만 그래도 최근에 should랑 must를 고민하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should는 약간 조금 의무적인 거 그래서 도덕적인 의무 약간 이런 것들의 뉘앙스라면 must는 법적인 그런 법제적인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해되셨겠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14번에 있었던 조동사 문제였는데요. 어떤 여성이 운동 같은 거를 하나 봐요. 제가 기억나는 건 플랭크 한다라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습을 되게 많이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놀랍게도 surprisingly 그녀는 with relative ease 쉽게 할 수 있다. 능력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쉽게 무언가를 한다라는 능력, 플랭크를 쉽게 편안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can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연결사 다시 정리하면 however, 그 다음에 빅세일에서 as a result, 그 다음에 플랭크 그 선택지에서는 can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legislation, 나무 심기 이거 질문 되게 많았는데 나무 심기는 must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상황적인 단서 플러스 어휘가 힌트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시제가 힌트가 됐던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꼼꼼히 정리를 하시고 직접 수기로 정리하시는 게 가장 기억에 잘 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문법은 끝났고요. 이제 리스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건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거나 하는 거 댓글로 달아주시는데 사실 제가 저번에 댓글로 달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확인을 못했어요. 개강조라 제가 너무 바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문법이든 그다음 리스닝이든 독해든 기억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꼭 제가 댓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리스닝 파트 1으로 갈게요. 제가 올해 초에 어떤 복화 소재어를 정리해서 올린 게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수강생 분들 중에?
네, 행성 관련 어휘를 정리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보셨다면 파트 1, 리스닝 파트 1에서 이건 뭐 내가 다 알았던 어휘야 라는 생각으로 충분히 그냥 익숙하게 넘어가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파트 1은요, 이제 이클립스 등장하고요. total eclipse 나오고요. 그 다음에 astronomy 이런 행성 관련 단어, 우주 관련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모르는 어휘가 등장하면 되게 당황해가지고 문제 풀 때 약간 생각도 멈추고 손도 멈추게 돼요. 그렇다면 GTA의 스타일 자체가 되게 방대하게 어휘를 출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정리된 게 있다 발견하면 그거 진짜 무조건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것 중에 의학 관련 용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주 관련 용어를 가장 어려워하셔서 이 두 가지 정리했는데 그거 확인하시고 또 조만간 정리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27번 질문부터 시작할게요. 27번 같은 경우에는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얘가 어제 뭐 했니? 라는 게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선택지 함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넣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얘가 어제 뭐 했냐면 여자는 직접 봤어요. 이클립스를 직접 봤고요. 그 다음에 프랭크라고 하는 남자는 뭐로 봤어요?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봤어요. 이 두 가지를 대화 초반에서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가 뒤에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파트 1이 정말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데 어제 뭐 했냐면 여성은 직접 봤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A번에 있었던 viewing이라는 게 들어가고 phenomenon, 이 현상, 기이한 현상을 보러 갔다. 이 선택지가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 오답의 키워드 기억나는 게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건 제가 언급했다시피 프랭크가 스트리밍을 봤잖아요.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봤잖아요. 프랭크가 온라인으로 봤지 헤일리가 온라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반에 진짜 잘해 주셔야 될 건 일단 헤일리가 여자고 프랭크가 남자고 그럼 누가 무엇을 했고 이거를 충분히 앞부분에 정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 나머지 키워드 중에서는 뭐 parent house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오답의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매력적인 오답 중 하나가 C번에 있었는데 이게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 이유가 그 이벤트라고 하는 게 뒤에 후반부에 들어가거든요. 행사 참여한 거 맞아요, 사실. 하일리는 행사를 참여하긴 했거든요. 이클립스 보러 가는 그냥 행사인데 중요한 건 동사 부분에서 떡하니 오답이 있었어요. 헤일리는 참여하러 갔지 organizing 하러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C번은 오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답은 A번이고요. 그 다음 28번으로 넘어갈게요. According to Haley. 이거 H 딱 적고 넘어가야죠. cool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어요. 무엇이 cool했냐? 프랭크가 이클립스를 볼 때. 그래서 이 cool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번에 그대로 언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뭐가 cool이냐면 person이 아니라 프랭크는 온라인으로 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 러시아 애들도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질문한 게 생각나요. 그럼 너 러시아 잘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러시아를 계속 말함으로써 그 선택지에 러시아라는 키워드로 가게끔 함정을 파놓은 것 같은데 사실 러시아가 들어갔던 건 정답이 되지 않고요. 얘가 말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다양한 글로벌한 사람들과 그 이벤트를 봤다. 온라인으로 봤다. 이게 정답의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D번에 있었던 글로벌 어디언스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러시안이 많았다라고 한 거지 러시아에서 직접 봤다라는 건 C번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오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서 30번이에요. 어떻게 헤일리가 토탈 솔러 이클립스를 볼 수 있었냐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기억나기로는 A번 위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 가까이에 있었다 이런 키워드가 기억이 나서 혹시라도 30번 선택지들이 잘 기억나시는 분은 한번 언급 주시면 제가 이번에는 꼭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31번이에요. 왜 프랭크가 not fully appreciate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eclipse. 그러면 얘가 appreciate를 감상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셨어야 하고요. 그러면 충분하게 이클립스를 보지 못했을까라는 게 질문이죠. 근데
근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계속 언급하는 게 나 온라인으로 봤잖아. 근데 in person, 직접 봤으면 진짜 짱이었을 것 같아 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정답은 in person이 들어간 B번이 정답이 돼요. 바나나 B번. 그 다음에 32번으로 가면 이게 질문이 진짜 길었어요. 근데 질문의 포인트 그 주어를 또 잡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일반적인 다수는 저는 무조건 생략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W 적고 crowd, 군중. 왜냐면 이 crowd를 그대로 언급했던 게 기억나요. 그 다음에 moon slowly covered the sun. moon, cover, sun 이런 식의 키워드.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캐치해야 될 부분이 좀 많아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셨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런 문제에서 약간 지텔부에서는 좀 쉽게 내요. 뭐냐면 엄청 강조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정답으로 딱 냅니다. 그래서 달이 천천히 태양을 가리는 동안 군중들이 무엇을 했을까라는 질문이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crowd became silent. silent. 그래서 이 silent라고 하는 형용사가 잘 들리셨다면 quiet를 정답으로 하셨고 B번이었던 quiet가 들어간 선택지를 정답으로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3번인데요. 33번은 전형적으로 마지막에 할 일이 뭔가 라는 게 질문이겠죠. 그래서 여자가 할 건지 남자가 할 건지 잘 적어주셨어야 되는데 남자가 대화 후에 할 일은 이라고 하는 질문이었고요. 얘가 여자가 말하는데 나 있잖아 이번에 내 여동생이었나? 아무튼 sister이 이클립스 하는 거 찍었어. 그런 동영상이 있다 라고 말을 해요. 내가 너한테 보내줄까? 그러니까 남자가 뭐라 하냐면 보내줘. 나 그거 봐야겠어. 자, 그럼 이 대화를 통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남자가 영화를 보겠죠. 영화가 아니라 이클립스 그 영상을 보겠죠. 그래서 D번에 있었던 Watch a video of her sister.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키워드는 사실 뜬금없는 게 좀 많았고요. 자, 여기까지 파트 1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리스닝 파트 2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리스닝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마킹을 할 때 컴퓨터 사인펜은 2개를 들고 가놓고서 이거 지우는 거 있죠. 수정 테이프를 2개를 챙겼는데 그거를 안 꺼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마킹 때문에 막 뒤에 시간을 날리다가 결국에 한 5개, 6개 정도 잘못 체크해가지고 그거 고민하다가 키워드를 기억해오지 못했어요. 파트 2에 2개만. 그래서 34번 같은 경우에 일반적이면 번호도 기억이 나야 되는데 약간 앞부분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일단 내용은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 Dr. Garrick의 retiring party였거든요. retiring party, 은퇴 파티였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담는 거를 정답으로 해야 되는데 ABCD 중에 좀 앞부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걸 기억나시는 분들이 꼭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요. 35번인데 얘가 참석자가 Dr. Gary처럼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기억나는 게 with a prank가 들어가는 거 키워드 들어가고 그 다음에 competition도 기억나는데 competition은 무조건 속어예요. 그 다음에 뭐 그의 contribution을 뭐 하기 위해서, celebrate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키워드가 있었던 건데 혹시 더 기억나시는 분들 알려주시고 딱 요거 2개 외에는 제가 번호랑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36번이에요. What is Dr. Garrick's contribution? 뭐 이 Dr. Garrick의 기여한 바가 무엇일까? 그 다음 Survivors Fund. 여기에 기여한 게 무엇일까? 이것도 함정이 조금 있었는데 먼저 도네이션을 한다고 여러 번 말해요. 그런데 선택지 중에 약간 헷갈리게 하는 거, 이 Dr. Garrick이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펀드, 그 회사 같은 거 아니면 자선단체라고 할게요. 이 자선단체를 설립했다라는 키워드, founding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오답이 돼야 돼요. Dr. Garrick이 한 거는 뭔가를 만든 게 아니라 여기서 돈을 기부했다. 이 키워드밖에 등장하지 않아서 도네이션이 들어간 거 그냥 의심 없이 선택하셨으면 정답이 되고요. 이 도네이션은 B번에 있었어요. 37번입니다. 어떻게 참석자가
exciting prizes를 얻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데 이것도 약간 함정을 넣었어요. 이번에 함정이 많았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낚이지 않았으면 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두 개로 정말 정답이 딱 갈려요. B번, C번은 그냥 소거가 되는데 Dr. Gary 퀴즈 나잇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병원 관련된 질문인지 Dr. Gary에 대한 private question인지를 선택하면 돼요. private question은 A번, 병원 관련 질문은 D번에 있었는데 뒤에 계속 뭐라고 하냐면 병원에 관련된 질문을 계속 한다라는 내용이 좀 반복되었기 때문에 D번에 있었던 answering quizzes about hospital 이런 비슷한 키워드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8번이에요. 38번에 기억나는 그 키워드 하나는 하이라이트인데 37번과 38번에 그 텀이 조금 길었어요. 그래서 약간 여기서 방황하신 분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잡아내신 분은 하이라이트 말하고 나서 뒤에 정답을 딱 말하기 때문에 정답을 캐치하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이라이트, 이 이브닝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이었냐라는 거는 정답 뭐라고 하냐면 이 Dr. Gary이 보기와는 다르게 댄스 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his new dance move를 보여준다라는 키워드인 C번이 정답이 되고요. 일단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거는 좀 전형적인 패턴이죠. 뭔가 선물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구매한다거나 혹은 이벤트 관련된 선택지에서는요. 그런 소재에서는요. 왜 사람들이 일단 참석하기 전에 이메일로 회신을 해야 되나? 이런 식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결국 뭐를 말하냐면 투부정사 부사의 목적이 이게 딱 들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이 패턴이 되는 그런 구들을 기억해 주시면 리스닝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음식 준비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B번에 있었던 how much food to prepare 이게 정답이 돼요. 그래서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서 정리를 해봤고 2개 정도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살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저도 살짝 불안불안하긴 하지만 아마 고수님들께서 달아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문법과 청취 파트 1, 2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여러분 댓글로 달아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이 이후에는 김윤성 선생님께서 청취 3, 4와 독해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 448회 지텔프 우리 청취 그리고 독해 풀이 강의를 맡게 된 저는 강사 김윤성입니다. 네, 굉장히 우리가 후더지근한 날씨 속에서 여러분 일단 시험 치르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요번에도 문제가 우리가 정말 항상 쉽기를 바랬지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우리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문제 난이도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하고 가시도록 하실게요. 지금 보시면 저희 제가 막 이제 풀이를 맡게 된 우리 서민지 쌤이 이제 앞에 하셨죠. 제가 맡게 된 부분이 이제 리스닝에서 파트 3, 4 그리고 이제 독해 부분 전체인데 리스닝 3, 4만 놓고 본다면 저는 별 5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문제 자체가 굉장히 속도가 또 빨랐고 또 문제에서 딕테이션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을 때는 헷갈릴 수밖에 없거나 또는 틀리게 만드는 패턴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닌 것 또는 이제 양자 간의 대화 파트 3에서 나왔던 뭐 이번에는 뭐 매기에이라는 여자와 또 칼이 나왔는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딕테이션에서 캐치를 하지 않으면 또 틀릴 수밖에 없는 패턴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별 5개를 드렸고 독해 문제 같은 경우는 리딩 같은 경우는 지문에 있는 텍스트 문장 이제 패시지는 크게 어렵진 않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A, B, C, D를 고를 때 굉장히 많이 헷갈리겠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보기를 가지고 선지 구별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문 해석이 어느 정도 된다 하더라도 틀릴 수밖에 없는 패턴들이 대부분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번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쉬운 듯 보이지만 어려웠던 문제가 됐었고요. 네, 구체적인 문제풀이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트 3 우리 리스닝 파트 3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리스닝 파트 3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그랬지만 2가지 패턴을 가지고 2가지 옵션을 가지고 선택안을 가지고 이제 1안, 2안을 놓고요.
이제 1안에 대해서는 뭐 장단점, 그리고 2안에 대해서도 장단점, 그 결론 뭐 할 거니? 항상 우리가 이 패턴인 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번에 나왔던 내용이 이제 그 잔디를 고를 때 천년 잔디를 할 것이냐, 인조 잔디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그 여자 주인공이었던 매기였죠. 매기가 이사를 할 때 익숙해진 것이 무엇이냐 봤었을 때 House with Gardens, 그러니까 그 정원에 있는 집들이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했었었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natural grass, 그러니까 천년 잔디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게 메건에게 좋은 게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었었죠. 그러니까 단순한 장점이 아니고 메건에게, 그러니까 그 여자 주인공에게 있어서 좋게 느껴지는 부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 남자가 말했던 칼이 말하는 부분을 가지고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딕테이션 할 때 메건이라는 그 여자, 메건 맞죠? 네, 메건이다. 매기가 아니고. 메건이라는 여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캐치하지 않으시면은 이거는 굉장히 헷갈리거나 또는 틀릴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는데 청취를 할 때 여러분들이 사실 청취는 독해하고 같이 가죠. 청취를 알아듣는 그 언어 이해 능력은 독해하고 같이 연결되는데 거기에 앞서서 일단은 대전제로 여러분들이 항상 학습하셔야 되는 거는 딕테이션을, 특히 파트 3 같은 경우는 사람 이름, 그러니까 누구의 의견을 묻는지 양자 간에 있어서 누구의 이름을 묻는지를 먼저 캐치하시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정답이 이제 memories in childhood였네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막 그런 생각들이 난다. 막 아빠 얘기도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막 어릴 때 막 그렇게 놀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서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정답이 memories in childhood가 들어가는 보기가 정답이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 천년 잔디의 단점이 뭐냐, 문제가 뭐냐 했었을 때 막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하면은 뭐 바비큐나 이런 거 액티비티를 하면은 굉장히 손상이 되거나 그 좋지 않다. 그래서 네가 뭐 바비큐 파티를 하거나 또는 외국에서 파티를 많이 하거나 액티비티를 많이 할 경우에는 천연 잔디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정답을 제시할 때 easily get damaged라는 보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쉽게 get damaged, 손상된다. 그게 이제 문제로 제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올라가서 이쪽 또 그 우측 상단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칼의 의견에 따르면이라는 말이 있었죠. 칼이라는 남자 주인공에 따르면 artificial grass, 그러니까 그 인조 잔디가 좋은 점이 무엇이냐 했었을 때 두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하나는 easy to install, 설치하기 편하다. 또 한 가지가 뭐 cheaper, 싸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경제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정답으로 보기에서 나왔던 거는 돈 얘기는 없었고 이제 설치가 편하다라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easy to install이 들어가는 보기가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조 잔디가 그 여자 주인공이었던 그 메건에게 있어서 안 좋았던 거, 이 사람한테 좋지 않았던 부분이 무엇이냐, 이게 not good이었나요? 그쵸? not이라는 부분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problem이었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부정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확실한 부정에 대한 얘기였고, 따라서 이제 거기서 나왔을 때 왜 그러냐, 이게 왜 문제가 됐냐 했을 때 그녀가 enjoys walking with barefoot, 그러니까 맨발이죠. bare 하면은 이제 벗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foot가 아니죠. foot이 barefoot 때문에 맨발입니다. 아시죠? bare hands 하면 맨손이고 barefoot 하면 맨발인데, 맨발로 걷는 걸 좋아하는데 인조 잔디는 너무 뜨겁다, 핫해서 막 녹고 이런다, 그래서 다칠 수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she enjoys 뭐 walking with barefoot이었나요? barefoot이었나요? 그러니까 맨발로 걷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됐다. 그래서 마지막 선택을 뭐 할 것이냐 해서 자기는 너무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차라리 천년잔디를 고르고 뭐 거기에 대해서 그 물을 다시 재활용수를 쓴다는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활용수를 써가지고 뭐 유지하겠다, 내가 그런 얘기했었고, 그래서 그게 정답이 natural grass with more maintenance였나요? 좀 더 관리를 잘해서 natural grass를 선택하겠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죠. 정답이 그렇게 됐었던 대화 내용이었고요. 파트 4,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 굉장히 압축적으로 설명드릴 건데, 혹시 여러분들 그 유튜브로 보시니까 뭐 재생 속도 조금 늦출 수 있죠? 조금 말이 빠르다 선생님이, 그러면 조금만 인강 듣듯이 늦추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0.75 이렇게 되나요? 0.5, 0.75, 1 이렇던데 아무튼 잘 확인하시고요. 파트 4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4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온라인 클래스에 대한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파트 4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하나의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프로세스를 또는 procedure, 절차나 과정을 쫙 설명해주는 형태로 항상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문제 나왔던 게 이제 주제가 뭐냐 했었을 때는 How to behave in the virtual class. 그러니까 virtual class로 paraphrasing 했었어요. 온라인 클래스를 virtual class로. 그래서 그 가상 수업, 이거 온라인 수업이죠. 온라인 수업을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방법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주제였고 오답으로 돼 있던 게 뭐 점수를 잘 획득하는 거. 뭐 이런 건 다 오답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온라인 클래스에서 룰을 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이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real class랑 비슷하다라는 것이 정답으로 나왔어요. Similar as real class는 with였나요? 그 비슷하다 실제 그 real class하고 비슷하다고 그게 A에서 보기가 나왔던 게 strict dress code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함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완전히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남들에게 피해를 줄 만한 의상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엄격한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서 only, never, 뭐 strict, all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죠. 극단적인 표현들은 여러분들 조금 이거는 멀어질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도 순간 우리가 뭐 다 알고 풀면 너무 좋겠지만 조금 내가 모질한 실력에서도 문제를 정답을 맞춘다고 했을 때는 헷갈리실 때 그런 극단적인 표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정답으로 갈 수 있는 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함정이었고요. 그래서 실제 수업하고 비슷하다 룰 자체가 그게 정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respectful 뭔가 존중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아이 컨택 하는 부분들 카메라를 보면서 아이 컨택 하는 부분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그 자기가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다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대면하듯이 눈을 마주치고 있어라. 예, 그게 아이 컨택 나오는 부분이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다음 문제가 휴머. 그러니까 뭐 휴머를 써야 되는데 그걸 쓰면 안 되는 거 웬만하면 지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그 coming of impolite라는 표현. com이 여러분 온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come은 사실상 우리가 물체가 저 끝에 있으면 점처럼 보이잖아요. 점점 다가오죠. 다가오기 시작하면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come이 가까워지다는 뜻도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나타나다 또는 현상이 이러한 상으로 A라는 현상이 B로서 나타나다 또 이어지다 발생하다 다 됩니다. 아시겠죠? 제품은 출시되다, 상황은 발생하다, 사람은 나타나다, 등장하다 등등. 그럼 여기서 coming off에서 off가 완료적 표현이에요. 그 up, down, out, off 같은 그 전치사들은 동사랑 같이 결합돼서 부사가 되면은 완료적 의미를 우리가 뭐 check this out 할 때 check this만 해도 되는데 check this out을 써서 완료, 완전히 제대로 똑바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off도 coming off도 그렇게라는 되다라는 come에 대한 강조 표현으로 off를 썼지 이 off가 뭐 옷을 벗거나 아니면 뭐 비행기가 뜨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말로 쓴 게 아니고 완료적 부사로 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강조 부사로 씁니다. 그런 전치사들 알아두세요. 뭐 check this out, figure out 이런 out 같은 거 아시겠죠? up, down, out, off는 동사랑 결합되면 부사가 돼서 강조 부사가 된다. 그래서 coming off impolite 그러니까 뭔가 뭐라고 하지? 그 폴라이트한 우리가 예의를 지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예의 지키지 않는 행동으로 오해. 왜냐하면은 유머를 쓸 때 실제로 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너의 뉘앙스를 파악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그거는 그냥 피해라. 불쾌하게 느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그리고 그게서 정답이 이제 avoid 해라. 피해라. coming of impolite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말 하지 마라가 정답으로 제시됐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나왔던 문제가 제가 그때 문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보기로서 제가 기억을 하는 문제인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였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글로만 써라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할 때 공식적인 표현을 써라 했었는데 정답이 공식적인 표현으로서 막 formal speech였나요? 이제 말투나 이제 톤 같은 것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근데 거기서 뭐가 있냐면 톤이 있어서 근데 professional 톤 하면은 전문가적인 말투를 써라 이 말인데 프로페셔널 톤과 포멀은 다릅니다, 여러분. 포멀은 공식, 그러니까 비속어를 쓰지 않는 거고요. 우리말로 하면 단아가를 쓰는 건데, 프로페셔널 톤 하면은 전문적인 사람의 어떤 견해가 들어가는 그런 말투가 되니까 그거는 투머치가 돼요. 그래서 좀 많이 헷갈렸어요, 이런 게. 요번에 보니까. 그래서 그때 포멀 스피치를 공식적인 어떤 발언만 해라. 비공식적인 발언 하지 마라. 방해가 될 수 있다.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죠. 정답이 포멀 스피치에 대한 보기가 정답이었고, 인턴, 오브 프로페셔널이었나요? 프로페셔널 톤이었나요? 전문가적인 그 톤이 비슷한데 함정이었어요. 네. 그게 정답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글로만 써라 이런 것도 함정이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문제가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셨을 거예요. Compromise with the security. 그러니까 보안상에 있어서 너네가 타협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Compromise를 들으면. 근데 이제 compromise with 하면 우리가 뭔가를 타협하다는 뜻이 되지만 양해가 되다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타협은 양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xcuse처럼. 그러니까 security 보안상에 있어서 excuse, 뭐 compromise, 양해가 되는 사항이 무엇이냐 했었는데 거기서 보기가 이제 4개가 나왔었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낫이죠. 보안 위배가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하고 같았는데 정답 제시됐던 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뭐 너가 남의 정보를 공유하지 마라. 그다음에 수업 자료 같은 것들도 허락 없이는 배포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단어들은 다 ABCD에 있었어. 근데 뭐 수업 자료 같은 경우 without source니까 소스를 빼고 안 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allowance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허락이나 permission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 거 없이 배포했다. 이러면 그걸 받았을 때 이러면 되겠지만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정답은 자기의 정보를 뭐 이렇게 뭐 보낸다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실수로 메시지를 보낸다. 그거는 보안상의 위배는 아니죠. 다른 유저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정답으로 제시됐었어요. 네, 메시지 부분이 정답으로 제시됐다. 자기 정보나 개인 정보나 또는 타인의 개인 정보들 갖고 공유하지 마라 이 얘기를 했었었고 그 다음에 뭐 수업 자료 같은 거 조심하라고 또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확실하게 되는 거는 실수로 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예 언급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그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그거는 보안상의 위배가 아닌 것. 그래서 뭐 실수로 우리 유저들한테 뭐 메시지 보냈다, 뭐 그게 뭐 잘못입니까? 그렇죠? 보낼 수 있죠. 네, 액시던트였나요? 그랬을 거예요. 바이 액시던트였나요? 네, 그 문제였던 것을 기억하고요. 자, 우리 청취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로 독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일단 제가 어휘만 좀 정리를 좀 한번 하고 갈게요. 제가 8개 중에서 안타깝게도 5-6개 정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논란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것 같은데 나중에서 한번 쭉 파트별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registered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식하다라는 뜻이었는데 그때 registry 등록이 아닙니다. register A를 as B로서 인식한다. 그 아마 우리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우리 goosebump 닭살 돋는 거 그때 이제 털이 곤두선다 아니면 이게 피부가 곤두선다 이런 얘기 할 때 이걸 위협으로 인식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register이 뭐로서 이해하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뇌에다 입력시킨다 이해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comprehend 하면은 여러분 뜻이 많아요. 원래 뜻이 뭐냐면 하나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 종합, 체계 이런 말도 되고요. 포함하다 모든 것을 담고 있다. 또는 알고 있다, 이해하다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로서 인식하다, 이해하고 있다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딱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는 말이 너무 GTF 너무한 거 아니냐. 솔직히 GTF에 뭐 우리가 다른 대안이 있다면 토익인데 토익은 요즘까지 안 물어보는데 저도 토익을 저기 9년 동안 공식적으로 YBM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 얘기가 안 되는데 그 Y모어 학원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실전반만 강남역의 토백이죠. 그 토익 저 잘 압니다. 근데 토익보다 상당히 사실 좀 GTF 까다로워요. 맞아요. 어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근데 토익도 여러분 보면은 어렵게 나올 때는 파트 6에서 보기 나오는 어휘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비슷합니다. 난이도가. 그래서 그 토익이 상대로 쉽다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토익을 하셔도 되는데 제 말은 그게 안타까워서 그것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계속 이래서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면 결국 아무것도 안 될 거니까 하나를 고르시고요. 픽 원. 아시겠죠? 이해한다라는 말로 comprehend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뜻은 하나의 모든 걸 갖추고 있다기 때문에 다 포함하다 또는 갖고 있다, 뭐 체계적이다, 뭐 등등 comprehensive라는 말이 뭐 아시겠지만 이해시키다. 즉 그래서 뭐 설명해주는 명쾌한 또는 이해하기에 쉬운 이런 뜻으로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뭐 여기 여러 가지 있어요. reading comprehension, listening comprehension 이런 얘기 들어봤죠? 다 이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은 알 것 같아요. register는 comprehend가 정답이었고 그 다음에 feature라고 해서 우리가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그런 쭉 어떤 글에서 뭔가를 보여주다 이런 것들을 너희가 선보이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었을 때 나왔던 게 우리가 제시하다 보여주다가 present가 있어요. present가 이제 현재라는 형용사도 있지만 동사로 썼을 때는 present 하면은 제시하다, 알리다, 보여주다. 그러니까 실제로서 보여주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그래서 present 제시하다, 보여주다가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모네가 나왔었죠. 화가 모네 나올 때 이제 했던 게 ridicule 했다 걔들을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ridicule이
그러니까 좀 약간 뭐라고 하죠? 모욕감을 주듯이 얘를 가지고 바보로 이제 좀 놀릴 때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그 모크라는 표현이 정답이었고요. 목이 모욕감을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약간 이력을 약간 비하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이럴 때 목을 씁니다. MOCK가 정답이었고 fool이라는 말이 비슷했는데 fool 같은 경우는 바보로 만들다는 맞아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의 때 뭐 she fooled me, he fooled me, 그가 나를 fool했어, 뭐 그녀가 나에게 fool했어 이 말은 속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보는 바본데 이 모욕감을 준 거는 사실 결과적으로 비슷하겠지만 목 같은 경우는 그 뭐라고 하죠?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비하하거나 할 때의 모욕감이나 이제 사실 바보 같은 느낌을 준다라는 뜻이고 fool 같은 경우는 속여서, 치팅해서, 라이해서, 거짓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보로 만들 때는 fool을 써요. 그러니까 속이는 느낌이에요. fool은. 그러니까 그게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fool이 아니고 목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나왔던 게 뭔가 사실을 알려준다 할 때 저기 pager 나올 때, pager 나올 때 advise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메시지가 도착했다라는 걸 너에게 알려준다. 그게 advice인지 suggestion인지 기억이 안 나네. 뭔가를 제시한 알려주다 했는데 요게 보기에 나왔던 게 tell도 있었고 warn도 있었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 정답은 tell입니다. warn은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알려주는 게 warn이에요. 경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가 생긴 게 아니고요. 이게 앞으로 곧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주의해라라고 향후의 사건을 미리 언급해주거나 예지해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영어 단어가 다 일본 일제시대 때 만든 한문 합성어로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한문도 제대로 모르면 영어 단어 모를 수밖에 없는데 경고라고 외우는데 경고가 뭐야 하면 또 그걸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아세요. warn은 앞으로의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줘서 준비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정답으로 제시됐던 게 tell은 지금 이 사실을 알려주고 그럼 메시지가 도착한 거는 이미 도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일을 경고하는 게 아니고 알려주다의 tell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영어는 물주구문이라고 해서 사물이 사람처럼 할 수 있어요. 즉 기계가 나에게 내일 날씨가 뭐 이렇다 할 것을 알려준다. 책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알려준다 할 때 다 사물이 우리는 책에 적혀 있다고 하잖아. 또는 뭐 저기에 뭐라고 보여져 있다. 저기 나와 있는데 저기 뭐라고 정보가 나와 있는데 하는데 영어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 정보를 준다. 또는 얘가 알려준다. 이런 표현 쓰죠. 뭐 indicate 쓰고 suggest 쓰고 뭐 discuss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tell을 쓰기도 하는데 알려주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tell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warn이 아니고 tell이 정답이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vibe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맨 마지막 파트에서 파트 4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뭔가 해보려 한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이 분위기 조성이었기 때문에 atmosphere가 맞습니다. atmosphere는 우리가 대기로 알고 있잖아요. 공기. 근데 그게 또 그런 상황에 있어서의 분위기고요. 사실 이것도 atmosphere 갖고 또 문제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A, B, C, D는 상대적으로 가장 가까운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atmosphere가 원래는 대기 공기인데 파생적 뜻이 분위기잖아요. 근데 그 vibe가 그런 어떤 사실 initiative를 써도 돼요. initiative 아시죠? initiative라고 발음 잘못하는 initiative가 있죠. 뭐 이렇게 어떻게 해보자라는 분위기 또는 뭐 거기에 대한 주도권 또는 캠페인, 운동 이런 것도 다 되는 건데 그 이제 뭐 그런 단어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atmosphere도 사실 파생 용어가 이제 어떤 분위기나 어떤 그런 상황적인 어떤 주도권 또는 방향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가장 가까운 게 그나마 atmosphere였다. 어떤 거는 A, B, C, D 중에서 정답 3개 같이 보이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느낌이 사지선다의 객관식 문제는 상대적으로 가장 가까운 걸 찾는 겁니다. 절대 정답은 2개, 3개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서 고민하셔야 돼요. 더 가까운 거. 이거는 여러분 토익이든 지대든 다 똑같아요. 지금 한국사 준비하시거나 뭐 이러신 분들도 다 선지 구별 능력 같은 거 따로 특강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지 구별 능력 키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걸 뭐 한번 해드리면 좋겠다. 기회가 한번 있으면 해드리겠죠. 그리고 가서 자 우리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문제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트 1에 했던 모네, 우리 모네는 인상파 화가인데요. 저는 사실 좀 미술에 뭐 대단한 식견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조금은 알고 있었던 게 모네의 인상파 화가가 19세기에 나왔던 화가들인데 사진이 발명되면서 그전에는 극사실주의적인 그 기법들이 굉장히 거의 실제처럼 그려야 되는 거야. 그림을. 근데 사진이 발명되면서 이제 그림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화가들의 자리를 이제 지켜야 되니까 이분들이
좀 더 미술고 예술적인 색채를 내다 보니까 인상파 그 순간의 역동성 또는 그 순간의 풍경이나 상황에서 작가가 느낀 자기의 주관적인 감상이나 또는 생각이나 또는 거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자기 의견을 그림에 담아서 내는 걸로 바뀌어요. 19세기 때 화가가 사진의 발명 때문에 사진이 더 사실적이니까 그림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미술이 바뀌고 나중에는 가시면 나중에 뭐 초현실주의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뭐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입체적인 그림을 그리시는 그 피카소 같은 화가도 나중에는 20세기 때 발전을 하죠. 뭐 한 번씩 시간 되시면 미술관도 가시면 좋기는 같게 하고. 근데 GTF는 참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상식 같은 것들을 조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GTF에서 상식이 나온다는 건 여러분 앞으로 사회생활이나 회사 일 하실 때도 상식적인 부분들 다 필요하시거든요. 예, 저도 뭐 지금도 강의나 강사 말고도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보면은 상식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부딪힐 때보다. 그러니까 뭐 관심 좀 가지시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알아봐서 손해 볼 거 전혀 없으니까 한 번쯤은 보셨으면 좋겠다. 뭐 미술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모네가 뭐로서 제일 많이 알려져 있냐 했었을 때는 이제 우리 그 임프레션이죠. 그러니까 인상파의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알려져 있다 이거였는데, 그래서 그게 best known for 했던 게 new art form, 새로운 그 예술의 형식을 만든 사람으로서, 창시한 사람으로서 그게 정답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어떻게 이 사람이 모네가 관심을 갖게 했냐. 이게 여러분들 좀 많이 헷갈렸을 것 같은데 엄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기 아티스트 있었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지원을 해서 아이가 모네죠. 모네가 학교를 옮기게 돼요. 근데 뒤에 뭐가 나냐면 but it is 유진 뭐 무식이겠어. 유진 뭐다. 유진인데 뒤에 성이 기억이 안 나. 이름이 유진이었는데 유진은 남자 이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남자 여자 성별이 헷갈려서 또 문제 틀릴까봐 미리 얘기해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진이 여자 이름은 많이 쓰시지만 원래 유진은 남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진 뭐뭐라고 하는 아티스트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그 encourage 했다 했나, inspire 했다 했나요? 아무튼 그 할 수 있게끔 굉장히 그 그림에 대해서 해보라고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줬다. 이게 강조구문 it was 유진, 그러니까 강조구문을 썼거든요. 우리가 이릿으로 시작하는 가주어는 사실상 다 강조구문이에요, 여러분. 가주어를 왜 쓰는지는 안 배우고 가주어만 배웠는데 왜 쓰냐면은 강조하려고 써요. 항상 이릿 뭐뭐가 강조입니다. 그래서 유진 뭐뭐였다. 누가 영감을 준 사람이 하고 but 하면서 강조를 냈죠. 그러니까 정답으로 출제자가 이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유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inspired by an artist였던 것 같아요. 그 by an artist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한 예술가에 의해서 영감을 받았다. 그게 이제 그 페인팅에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된 거. 그 다음에 특이하게 그 인상파 화가가 다른 점, distinctive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에서 그게 뭐였냐면은 focus on changes가 있었어요. changes in the fleeting moment 했던 fleeting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fleeting 하면은 그 순간의 포착되는 그 상황의 또는 짧은 순간의 이런 뜻인데 그 짧은 순간에서의 역동적인 상태를 알린다는 게 본문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살짝 바꿔서 표현해서 changes가 있었고, 뭐 자기의 뭐 보니까 내면의 세계 뭐 이런 얘기 있었다는 거 게시판에서 좀 봤는데 내면의 세계가 들어갔던 말들이 다 내용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 단어만 꽂히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틀리시는 분들이 하게 그 뭐 틀렸다고 막 책망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틀리면 시험 한 번 더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준비를 하겠죠. 근데 이번하고 똑같이 해서는 똑같은 점수 나올 거란 말이죠. 당연히 방법을 바꿔야겠죠. 보기를 구별하는 연습을 잘 안 하세요. 제가 지금 영어 메이저 업계에서 10년 가까이 지금 있었던 경력을 지금 GTF까지 합치면 지금 10몇 년인데 계속 보면은 친구들이 그 어느 정도 수준에서 못 올라가는 이유가 딱 본문만 공부해. 근데 사실 정답 고를 때는 ABCD 고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ABCD 해석이 정확하게 안 돼서 틀리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GTF는 더더욱 그래요. GTF는 사실 본문보다 ABCD가 더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연습을 이제 이미 지난 점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가서 성적표 문제집 다시 주세요 이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남은 시험을 준비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팁을 반드시 이제 하나 제일 중요한 강조한다면 ABCD 고르실 때 ABCD 해석이 안 정확하면 이거는 맞출 수가 없어요. 이 GTF라는 시험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꼭 그 연습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렇죠. 저기 모네가 했던 작품이 하나 있었었죠. 그 첫 작품이었는데 첫 작품이 아니고 그 파리에서 전시한 작품이었는데
그 작품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가 뭐냐 했었을 때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평론가들, 크리틱스가 그 리디큘했다 얘들을 이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뭐 임프레션이 제목이었죠. 그 작품 제목 임프레션이 들어가는 게. 그래서 얘들가 임프레션을 이렇게 인상파다 이렇게 약간 좀 비하를 한 부분인데 해석을 하자면. 근데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 게 애들한테 임프레션이라는 인상파 화가라는 그 이름을 줬기 때문에 gave name to the new art form 이 그 인상파라는 그 새로운 장르에 대해서 이름을 부여해 줬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가 정답이었고요. 오늘날의 화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거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작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인스피레이션을 준다 이런 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정답이었고요. 그리고 맞다. 그 모네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런 practice가 있었는데 그게 all practice that 뭐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컴마 찍고 관계대명사 아니고 컴마에 동격을 썼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납니다. 그래서 practice가 그때 명사로서 이제 애들이 이렇게 하는 준비 과정 또는 연습 과정 이런 거였는데 헷갈릴 만한 게 habit하고 rehearsal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그러니까 공식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과정은 rehearsal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rehearsal이 정답이었고 habit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반복적인 그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은 habit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습관이 되기 전 과정이 practice예요. practice가 되면 habit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지 마라고 하는 금지와 예방이 있잖아요. 금지를 하는 것은 지금 하지 마는 거고 예방은 나중에 하는 것을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지하고 예방이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문제 풀 때. 뭐 토익이든 GTF든 우리 제자들 보면. 근데 마찬가지로 금지와 예방이 잘 구별 안 되시는 분들은 그 반복적인 행동과 습관이 전후 관계인 게 이해가 잘 안 되실 건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럼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마지막 ridicule은 아까 했던 목이었죠. 예, 뭐 이 사람들을 비하한다, 모욕감을 준다, 뭐로써 비하하는 거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목이 정답이었습니다. 풀이 아닙니다. 파트 2에서 나왔던 goosebump, goosebum은 이제 아시겠죠? 닭살 돋는 거, 겁이죠, 구스가. 그래서 goosebump, 뭐 I got goosebump 이런 표현 써요. 닭살 돋았어. 이렇게. 네. 이게 이제 goosebum이 뭐냐 했었을 때 정답 첫 번째 문제가 reaction인지 뭔지 반응, response인지 reaction인지 to the sensory input이 있어서 감각적인 인풋에 대해서 나머지는 다 일부 또는 틀린 말을 하더라고요. 보기가. 그래서 sensory input, 감각적인 인풋의 입력이죠. 자극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인풋에 대한 반응이다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not true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이 아닌 것, 잘못된 것. 그 문제가 기억날 겁니다. 그 문제는 only with hair에만 구스범이 생긴다. 근데 그게 with hair가 아니고 with little hair예요. 자, little이 들어갈 때 우리 한정사, 수량 형용사라는 표현을 쓰죠. 이제 little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 어가 붙고 안 붙고가 차이가 little은 꽤 있는 거예요. 근데 little 하면 거의 없으니까 완전히 똑같은 말 하죠. without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없다란 no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그러면 헷갈리면 그냥 노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실제로 이번에 문제 풀 때는 헷갈리시면. 사실 뭐 100%는 같진 않지만 그러면 with little hair니까 털이 거의 없는 쪽에서만 일어난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고 털과 털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다 오르는데 보이는 게 털 없는 데서 thinner한 털이 있는 곳에서만 보인다 잘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몸몸에 있는 모든 헤어는 머리카락만 있는 게 아니라 털입니다. 전체입니다. 여기서 지문에서 얘기했던 헤어는 머리카락이고 털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이 있는 모든 곳에 다 일어나는데 가는 털이 있으면은 잘 보인다라고 했지. 그래서 털이 거의 없는 곳에서만 일어난다가 틀린 말입니다. 털이 머리털이 있는데도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안 보일 뿐이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only with little hair가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이었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털이 바싹 서냐 했었을 때 이유가 뭐냐 했었을 때는 이게 intimidation 단어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위협하다는 뜻이에요. 겁주다. intimidate. 그러니까 to the aggressor. 그러니까 aggressive 할 때 우리가 공격적인 할 때 그 aggress 공격하다. 그래서 aggressor 나한테 공격하는 상대방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그 지문에서는 snake나 bear처럼 the larger, look larger 커 보이게 하게끔 이게 서서 털이 바짝 서서 좀 더 커 보일 거 아니야. 옛날 고시대 사람들은 그 저기 털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될 게
그 옛날 인류하고 현대 인류하고 두 개 구별해서 설명했던 것들이 또 함정이 있었으니까 조심하셨어야 됐고요. 오늘날의 사람들한테는 왜 이게 아름답다라고 느껴지는 것에 왜 이렇게 전율이 생기면서 구스범이 생기냐 했던 문제가 있었죠. 그거는 이제 잘못 인식해서 지문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아름다운 음악이나 이런 것들 또는 스트레인지 노이즈나 사운드 같은 거 자기가 접해보지 않았던 것을 소음이나 소리를 위험으로 인식을 먼저 한대요. before 뭐 하기 전에 위험으로 인식한다? 아름답다라고 여기기 전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지문에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뒤에 before가 있었던 거.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으로 인식하기 전에 일단 우선 뭐로 인식한다? 낯서니까 위험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지문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못 인식해서 그렇다. 위험으로 잘못 인식해서 그렇다가 misunderstand인지 misinterpret였는지 제가 두 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위험으로 해서 threat로 아마 danger인지 threat로 아무튼 위험한 것으로 인식한다라는 것이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털이 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안에서 공기를 흡착시켜서 insulate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insulate도 여러분 뭐 토익에도 지테프는 다 해야 돼요. 이제 내열제나 방열제 이런 거 우리가 열을 지키는 거 할 때 우리 뭐 코트나 잠바 같은 거 입을 때 점퍼 같은 거 입을 때 우리가 그 인솔레이션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단열이에요. 열을 차단해서 갖고 있는 거, 안 뺏기는 거.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 추울 때 여기서 공기가 털 사이에 껴가지고 트랩이 된다. 이거 기억나실걸요. 그래서 따뜻하게 해준다. 이게 정답이었고 거기서 이제 공기가 털 사이에서 저장되고 보관되고 있으니까 헬드가 맞아요. 그리고 잘못 인식한다 할 때 그 레지스터로 인식한다 위험으로 이런 말이 나왔었죠. 그거는 comprehend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trapped는 뭐 held로 됐고 그다음에 register 같은 경우는 뭐 comprehend로 나왔던 것을 기억하고요. 파트 3로 넘어가서 그 pager가 나왔었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삐삐입니다. 그래서 비퍼라는 말이 뒤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상단의 두 번째 줄 정도에 얘의 원래 목적이 뭐냐 했었을 때는 원래 기술은 무기 기술, bomb 그 폭탄 제조 기술에서의 시그널 가지고 하는데 요걸 어떻게 썼다? 닥터한테 쓸 수 있게끔 첫 창시자가 그렇게 바꿨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원래 original purpose는 for doctors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게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벨트에 막 차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 했었을 때 나중에 하단에 나왔었는데 이게 뭐가 있었냐면은 자기가 그 상황에서 모멘트에서 이센셜한 퍼슨한테 메시지가 오는 것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한다. 그래서 많이들 겉에 보이는 벨트 옆에다 차고 다녔다. 이 말이 있었고 그래서 왜 그랬냐라는 문제가 있었죠. 그럼 look important person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 일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그게 왜 파퓰러해졌냐 이 말이었던 것 같아. 지문에서. 그래서 다무지 보기가 아니고 그게 뭐 돈이 많다라는 건데 rich가 여러분 돈이 많다라는 게 아니었고요. reachable 할 때 R-E-A-C-H가 나왔었는데 이거는 연락하다라는 뜻이에요. reachable은 연락할 수 있다. 연락이 가능하다는 뜻이지 부자 rich는 R-I-C-H입니다. 근데 거기서 돈이 많다라는 거를 자랑하려고 wealth를 자랑하려고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아시겠죠? 철자 같은 걸로 우리가 소리가 발성이 똑같지만 틀린 말이었죠. 이거 조심하셨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도착했다는 걸 알렸다라는 말의 동사 어휘 부분이 advice에서인데 이게 tail로 보고 were는 아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파트 4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4에서 나왔던 문제가 이 글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던 레터를 썼던 사람이 그 매거진에 글을 기고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이었는데 그 글을 기고하는 것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라는 문제가 있었죠. 그거는 이제 포스팅을 보고 그랬지 이 사람이 구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웹사이트에는 내가 포스트를 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구독은 함정입니다. 구독했던 거는 나는 오랫동안 뭐 단골 우리가 요즘에 안 좋은 말로 단골질 이런 말을 하는데 괜히 뭐 이렇게 친한 척하는 그런 거 그런 거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었고 그냥 포스팅에 올라있는 걸 봤다. 단골이었고 내가 쭉 구독했던 사람이고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많은 구독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알려줬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랬는데 내가 본 거는 웹사이트에 포스팅을 봤다. 이렇게 되면 포스팅 언더 웹사이트였나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쓴 작품들이 내가 이런 걸도 쓰고 이런 걸도 쓰고 이런 걸도 썼어요 라고 이문단에 나왔었는데 그걸 나열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었었죠. 질문에서. 근데 그게 뭐 여러 가지 보기들이 헷갈렸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앞에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알기로는 너네가 이미 글을 쓴 많은 작가들의 글을 주로 올리는 것으로 기고해서 기고를 받아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참 기쁜 게 나도 이렇다라는 것을 알리게 돼서 기쁘다. 이 두 개가 연결되고 있었거든요. 문단 안에 있는 문장들은 상관관계가 있을 때만 서로 같이 씁니다. A라는 말을 하고 B라는 말을 했다고 A 따로 B 따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독해를 많이 틀립니다. A, B가 같이 한 문단에서 연결되고 있으면 A 했으니까 B 된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많은 사람 대부분의 너네가 글을 받았던 기고를 하게 해줬던 사람들 보면은 글을 썼던 경험이 있는 작가들이었다. 퍼블리시를 뭐 했던 작가들이었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거를 자기도 글을 썼다는 걸 왜 나열을 했냐면 나도 그러니까 날 좀 뽑아주세요 이 말이었죠. 그래서 뭘 하려고 그가 어필이었는지 인프루브인지 모르겠는데 as an published author 출판 경험이 있는 내가 작가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그래야 뽑히니까. 왜냐면 니네가 그렇게 해서 대부분 뽑는 거 아니까. 같이 했죠 임무를. 그래서 찍는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독해 문제 볼 땐 찍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요 글 안에. 모든 시험들은. 그래서 거기 앞에 문장을 보고 찾으면은 published author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가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맞다. 이 사람이 자기가 글을 쓰는 내용이 뭐였죠? 자기가 어렸을 때 뭔가 처음에 왔을 때 너무 적응이 안 됐고 뉴욕이라는 NYC라는 게 나왔는데 그 NYC가 뉴욕시티를 위해서 바로 끌고 온 이니셜이었고 그래서 NYC에 왔는데 뉴욕시티에 왔는데 내가 여기서 적응을 참 못했다. 근데 지금은 너무 굉장히 많은 기회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 것이 난 너무 좋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가져보라고 지금 자기의 영역에서 더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권장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권장하고 싶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있는 곳보다 더 넓은 곳에 더 큰 가능성의 꿈을 펼치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가 뭐가 있었냐면은 이미 옮겨서 사는 사람들에게 encourage, 용기를 주는 보기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외진 지역, rural area라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외진 지역, 작은 지역에서, 작은 소도시에서 move to the city, 도시로 옮기는 사람들에게 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권장의 내용은 앞으로 그렇게 하길 바란다. 그러면은 for 목적어 투동사를 써서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끔 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for rural area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move to the city.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미 옮긴 사람들에게 그 용기를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옮기게끔 만들려고 했으면 encourage 목적어 투동사를 쓰는데 뒤에가 투동사가 아니고 ing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라고가 아니고 하고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라는 거지 그거를 하게끔 만들고자 하는 encourage를 해석하시면 틀려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마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헷갈렸을 건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마지막 문제였던 거 기억나요? 동봉했던 글은 무엇이냐, 뭘 또 같이 동봉했냐 했었을 때는 그 사람이 쓴 글을 내가 다시 한번 여기 같이 첨부했다 이런 말을 썼었죠. 그래서 글 제목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글 제목을 끌고 오면은 위에 있었죠, 밑에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쓴 글을 다시 첨부한다 이런 말을 썼기 때문에 글 제목이 아마 D였던 것 같아요. 보기에서 맨 마지막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정답이 제시가 됐었고요. 그리고 너네가 막 제시하는 보여줄 때 feature라는 단어를 썼었죠. 그래서 이건 present 보여주다 예시였고 아까 말했던 vibe가 atmosphere고 정답이 제시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풀이를 하고 후기를 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사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참 시험 치고 공부하는 과정에 있으신 분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것만 준비하는 것도 참 힘드니까.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고 또는 에너지가 많이 들고 힘든 일일수록 그만큼의 가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노력하고 가치를 쓴 만큼 돌아옵니다. 제 내일 모레 40입니다. 제가 39인데 긴 인생은 아니지만 사회생활 10몇 년 해보면서 회사도 다녀보고 뭐 강사도 해보고 지금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요. 근데 항상 여러분 남들이 안 알아줘도 내가 정말 노력한 것들은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옵니다. 그러니까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이 더운 날 이 지대표 어렵고 어디 가야 돼? 토익해야 돼? 지대표 해야 돼? 이거 때려쳐야 돼? 절대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지금 선택하신 대로 잘 열심히 잘 하시면 분명히 대가 올 테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힘들 때는 항상 말하는 게 힘들 때는 뭐만 잘하자? 자리만 잘 지켜도 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잘 그 자리 잘 지키시고 꼭 하반기에는 웃으면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또 GTF 풀이 강의 때 여러분들에게 좋은 후기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